지난번 방송했었을 때가 아마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아마 이 즈음 어딘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난번 방송했었을 때가. 그래서 이때 이전에 한 여기가 한 47,000달러 정도였는데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다음 피보나치 0.5 구간 정도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피보나치 0.5 구간이 대략 한 55,000, 56,000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슈퍼챗은 조금 있다가 나중에 쏘는 걸로 하고, 일단 분석할 때는 웬만하면은 슈퍼챗은 좀 자제해주세요. 일단 지난번 방송했었을 때 지지난번 방송에서 여기서부터 반등이 올 거다, 어디까지 올 거냐면 0.5 구간까지 올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 이후에 이 구간에서 제가 숏을 들어갔었죠. 정확하게 얼마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대충 한 이 정도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번 방송에서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파동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임펄스인지 ABC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게 만약에 임펄스 파동이라고 하면 조정 후에 다시 상승을 할 거고, 이게 만약에 ABC라고 하면 다시 41,000달러 정도까지 빠질 수 있는데, 이게 임펄스인지 ABC인지 나도 명확하게 모르겠다. 그런데 굳이 가늠을 하자고 하면 이게 임펄스일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일단 한파동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평단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숏에 들어왔었고, 무조건 최소한 618 자리까지는, 그러니까 이 지점이죠. 이 지점까지는 빠질 거기 때문에 이 지점까지 오면 숏은 익절을 할 거다. 그리고 618 부근에서부터 반등이 올 수도 있고, 618 부근에서부터 반등이 올 수 있고, 아니면 재차 하락해서 382 구간부터 반등이 올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ABC로 떨어졌었을 때 618에서 롱 매수를 하고 이 올라가는 파동의 모습이 임펄스다 라고 하면 이 롱은 유지한 채로 계속 홀딩하면 되겠고, 그렇지 않고 이게 ABC 파동이다 해서 다시 고꾸라진다 라고 하면 그러면 약익절 또는 본절을 하고 38에서 다시 매수를 하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기본 전제적으로는 618하고 38을 터치한다고 무조건 반등 오는 건 아니고, 떨어졌을 때 ABC 파동이 완성된다든가 아니면 추세가 전환될 만한 다른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 전제 조건 하에 난 618에서 매수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 임펄스라고 하면 홀딩, 그렇지 않고 ABC였다라고 하면 382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노려보는 게 좋겠다 라는 게 지난번 방송 초반에 제가 들었던 말씀인 거고, 그러다가 지난 방송 후반부에 질문 타이밍에 누가 시청자 중에 어떤 분께서 이 부분이 삼각수렴이 아니냐 라는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제 눈에 이게 삼각수렴보다는 차라리 이게 헤드앤숄더 같다. 여기가 랩숄더, 그다음에 헤드, 그다음에 라이트 숄더고 넥라인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해숄이 맞다라고 하면 크기가 헤드 해숄에서 넥라인을 돌파하고 떨어졌었을 때 크기가 헤드 크기만큼 떨어지니까 아마 382 구간까지 떨어질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 숏에서 떨어졌었을 때 넥라인을 이렇게 그어놨었어요. 넥라인을 이렇게 그어놨는데, 지금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보시면, 이게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이 부분 보시면 넥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거든요. V자로 빠르게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랬었을 때 뭐가 보였냐면, 넥라인에서 지지를 받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인데 지지를 또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부터 뭐가 보였냐면 여기 대비 가격이 이만큼 빠졌는데 이 RSI는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면서 15분봉 상승 다변스가 보였어요. 그래서 넥라인을 못 뚫고 올라간 거 보면 추세가 전환돼서 다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이러고 나서 382 부분까지 떨어지려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숏 탔던 거는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이 구간쯤에서 롱 포지션을 탔어요. 그리고 이제 15분봉 말고 5분봉을 보시면 이 구간인데 여기 보면 5분봉도 상승 다이버스가 있거든요. 여기도. 그러면 이거는 1, 2, 3, 4, 5 단기간 임펄스가 완성이 되고 5분봉 상승 다이버스도 있죠. 그럼 반등이 올 거고, 반등이 오면서 15분봉 상승 다이버스가 있고, 그럼 반등이 더 길게 나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넥라인 지지도 받았고, 그러면 이번에는 넥라인을 못 부수겠다, 반등이 온 이후에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여기서 숏 탔던 거는 여기서 익절을 하고 플러스 롱으로 스위칭을 했어요. 롱으로 스위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롱 스위칭을 했는데 가격이 충분히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최소한 어느 구간까지, 매물대 상단 구간까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롱을 탔는데
미끄러졌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러면 전 어디서 항상 손절을 치죠?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리죠? 내가 분석을 했는데 분석이 틀렸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오면 바로 손절을 해야 된다. 제가 분석했던 건 뭐였어요? 넥라인 지지를 받았고 15분봉 상승 다이버스가 있고 5분봉 상승 다이버스가 있어서 이런 세 가지 근거들, 그 다음에 임펄스 파동까지 단기 파동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근거들로 추세가 한 번 더 반등이 온 이후에 떨어지겠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 라인이 깨지면서 재차락하면서 이 라인이 깨지면서 제 분석이 모두 다 틀려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숏하고 익절하고 롱으로 스위칭 했던 거를 바로 이 넥라인에서 손절합니다. 그리고 이 다이버전스까지 깨면서 내려갔기 때문에 이번 좀 심하게 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여기서 숏 스위칭을 들어가요. 숏 스위칭을 들어가고 떨어지는 모습 떨어질 때 넥라인을 깼으니까 이 헤드앤숄더라는 패턴 또는 삼각수렴이라는 패턴들이 완성될 때 특징은 넥라인을 부수면 가파르게 하락을 하거든요. 가파르게 하락을 하는데 떨어지자마자 반등이 왔었고 또 반등이 왔었고 또 반등이 왔었어요. 그러면서부터 여기를 보시면 5분봉 상승 다이버스가 있거든요. 정확히 여기가 어디냐면 피보나치를 찍었었을 때 정확하게 618 지점이에요. 그렇죠. 여기 618 지점이죠. 그래서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헷갈리냐? 일단 단기적으로 ABC가 떨어지면 ABC가 완성이 되면서 상승 다이버스가 생겼기 때문에 반등이 올 것 같아 라는 분석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게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하면 382까지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분석이 있는데 618을 기점으로 P1 618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는 분석은 올라가는 거, 하나 분석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양립하게 되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떤 의사 선택을 해야 될까? 1번이 맞을까? 2번이 맞을까? 라고 하면 어떤 의사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분석을 했는데 두 가지로 보여. 1번 분석은 올라가는 거, 2번 분석은 떨어지는 거. 이러면 나는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어떤 의사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러면 당연히 정답은 몇 번?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확신이 없다는 거죠. 반반이라는 거잖아. 618 기점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어떻게 했냐, 여기서 숏 바로 들어갔었잖아요. 여기서 상다 생긴 거 보고 익절만 했어요. 숏 익절만 하고 롱도 못하고 숏도 안 탔어요. 왜냐면 하나는 올라가는 분석, 하나는 떨어지는 분석이었기 때문에 둘 다 매매를 안 하고 그냥 쉬었습니다. 그래서 롱 탔던 거 롱 탔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숏 탔었고, 익절하고 롱로 스위칭했던 거 바로 밑에서 손절하면 다시 숏 스위칭하고, 숏 스위칭했던 거 익절하고 관망을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뒤로 비트코인이 다시 이 지점 피보나치 떨어진 거 대비 0.5 지점을 강하게 돌파해서 올라왔었죠. 그런 이후에 비트코인이 전 이때 이 생각을 했어. 혹시 이게 임펄스였나? 그래서 이게 상승 1파, 2파, 3파에 1, 2, 3, 4, 5, 1, 2, 3, 4, 5 해서 ABC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5파로 해서 신고점을 갱신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때는 했었어요. 이때는. 그러다가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가 좀 문제인 거죠. 15분봉을 제가 기준으로 보라고 했었죠. 그랬었을 때 15분봉을 보시면 조정이 완료된 지점은 이 지점, 그 다음에 상승이 완료된 지점은 이 지점이죠. 그럼 여기 올라갔었을 때 이거는 임펄스가 아니거든요. 임펄스로 안 보여요. 이거는 제 눈에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냥 ABC거든요. 그래서 뭐가 들어왔냐면 이거 웨지인가? 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웨지라는 거는 이렇게 입구가 점점점 위로 갈수록 좁아지게 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운동을 하고 고점이 갱신된 이후에 웨지를 뚫고 밑으로 내려오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징 웨지인데 라이징 웨지는 이 패턴이 완성되면 밑으로 쏟아요. 그러면서부터 아마 시간봉을 보시면 확인이 되겠지만 하락 다이버전스가 여기 있어요. 가격은 상승했는데 RSI는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웨지 패턴과 함께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된 파동은 여기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웨지가 완성되면서 한 파동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격이 쏟는 거 여기까지 봤었을 때, 가격이 이만큼 떨어졌었을 때, 그러니까 시간봉을 보면 이쯤이거든요. 위치가 이쯤 떨어졌었을 때 이미 RSI가 떨어지면서 하락 다이버스가 컨펌이 났어요. 하락 다이버스 컨펌이 났다는 거는 추세가 던환이 확실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숏을 들어갑니다. 그러고 떨어졌었을 때 여기에서 익절을 했어요. 익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한 최소 레버리지만 썼어요. 제가 계속 개인 일정이 있어서 매매를 집중할 수 없던 상태였고, 제가 차트를 처음 본 게 어제 밤이거든요. 지난 방송 이후에 차트를 아예 안 봤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안 봤고 핸드폰으로만 차트를 봐서 최대한 레버를 좀 적게 써야겠다라는 생각에 많이 쓰지 않아서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어쨌든 다시 한번 타점을 복귀를 해보면 그 다음에 여기서 롱을 탔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서 익절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숏을 아까 탔었어요. 숏을 탔고
약손절이 나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5분봉 보시면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는 숏 치자마자 손절이 나갔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오늘.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일단 618 부근 매물대 부근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이 거의 꼬리 바닥 부근에서 숏한 건 잘 정리가 됐어요. 근데 가격이 조금 다시 재차 신고점을 뚫기에는 너무 조금밖에 조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그래서 숏 타점을 노리고 있었는데 지금 5분봉을 보시게 되면 제가 숏 들어간 자리가 이 지점이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웨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비트코인에서 웨지가 진짜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웨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부터 5분봉 보시면 가격 올라갔는데 RSI 떨어졌죠. 하락 다이버스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웨지 패턴 완성과 함께 하락 다이버스가 생겼으니까 최소한 오르더라도 이전 구간 매물대 잡아줬던 구간까지는 빠졌다가 올라가겠거니 생각을 하고 여기서 숏을 탔었고 여기서 익절을 걸어놨는데 그리고 손절은 어디? 언제나? 내 분석이 틀린 지점. 어디? 내가 꼭대기라고 생각했던 지점. 그래서 여기서 숏 탔던 게 여기서 손절이 나갔어요. 그래서 많이는 안 나갔는데 약손절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15분봉으로 봤었을 때 제가 그동안 매매했던 건 이런 타점들이에요. 그래서 숏 탔었고 원래는 밑에서 618 부근에서 익절하려고 했는데 넥라인에서 반등 나오면서 15분봉 상승 다이버스 생기는 거 보고 롱으로 익절하면서 롱 스위칭을 했다가 넥라인을 깨진 걸 보고 다시 롱 손절하고 숏으로 스위칭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익절만 했어요. 왜 익절했냐? 618 부근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벌써 38까지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ABC 완성되면서 반등 나오면서 신고가 괜찮을 수도 있는 자리가 양방에 다 보여가지고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면 매매를 하지 말아야지 라는 판단에 매매를 안 해서 익절만 나갔었고 올라갔을 때 이 자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웨지 패턴 한파동의 완성 하락 다이버스 보고 숏을 잡았고 떨어졌었을 때 618에서 익절을 날린 거고 여기는 조금 전에 그 웨지 패턴 보면서 숏을 찾다가 약손절이 나갔어요.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 썼을 때 시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은 약 한 60만 달러 정도 시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이제 1월 말쯤에 1만 달러 가지고 시작한 게 지금 60만까지 올랐으니까 대략 한 6,000% 정도 수익 중입니다.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이렇게 매매를 했고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한테 좀 개인적으로 이따가 분석 더 할 건데 분석 더 이어서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 방송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코린일 거예요. 왜냐면 정말 실력자라고 하면 굳이 제 방송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혼자서도 매매를 잘하는 사람이 실력자죠. 그래서 코린이들일 텐데 코린이들이 그러니까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분석을 당연히 제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못하는 건 걔가 봤었어요. 코린이 제일 못하는 건 참지를 못해.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 돈을 벌고 싶으니까 막 롱을 타거나 숏을 타거나 아니 뭐 업비트에서 현물을 매수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저는 여기까지 한파동 분석 끝났고 떨어졌었을 때 실제로 저도 헷갈리니까 매매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매매를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매매원칙 이야기를 잘 안 드렸는데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자기만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었을 때 꾸준한 수익을 못 내는 사람의 경우의 수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1번 매매 원칙이 없거나 2번 매매 원칙이 있는데 지키질 않거나 3번 매매 원칙이 있는데 잘못된 매매 원칙을 가지고 있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지 안 해당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안 해당되도록 해야 수익이 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1번 나는 명확한 매매 원칙이 없다. 2번 명확한 매매 원칙이 있지만 매매 원칙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 3번 매매 원칙이 잘못됐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이거든요. 대부분은 1번 또는 2번일 거예요. 3번인 경우는 금방 수정이 돼서 수익이 날 겁니다. 그래서 꼭 매매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제 매매 원칙 1번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안 한다. 이게 제 매매 원칙 1번이에요. 스스로 분석했었을 때 70% 이상의 확률이 있는지 자문해 보아라. 그러지 않다라고 하면 매매하지 말아라. 이게 제 1번의 매매 원칙이에요. 아무튼 뭐 그렇기 때문에 전 여기서 매매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가 제가 한파동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물론 지금 조금 다시 반등이 왔는데 어쨌든 이때 이후에 좀 쏟을 것 같아서 제가 들고 있던 업비트 알트코인들도 다 전량 매도를 했어요. 제가 밀크랑 그 다음에 밀크를 좀 많이 들고 있었고 그리고 호박이랑 그 다음에 뭐 들고 있었지? 기억이 안 나네. 거래내역을 보면 되나?
뭐 들고 있었지? 아무튼 몇 개 코인을 들고 있었는데 비트 이더 이런 거도 들고 있었거든요. 그땐 이걸 여기서 샀었다가 비트 이더는 여기서 다 팔았고, 그 다음에 밀크랑 코박이랑 최근에 단타로 뭐 들어갔었더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죠.